해마다 12월 말이 다가오면 유난히 후회라는 게 밀려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뭐 할 걸로 끝나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부모님한테 좀 더 잘해드릴 걸, 운동 열심히 하고 책 좀 가까이 할 걸, 투덜대지 말고 더 많이 사랑해줄 걸, 그리고 이런 후회가 들지 않게 더 열심히 살 걸. 안녕하세요. EBS FM 책으로 행복한 12시 문지혜입니다. 그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지 몰라요. 가는 시간 그저 바라보면서 후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좀 더 열심히 살고 더 많이 사랑해주는 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우리 잊지 말아요. 12월 20일 토요일 책으로 행복한 12시에서 보내드린 첫 곡은 페퍼톤스의 겨울의 사업가였습니다. 세상에는요, 후회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후회하더라도 마음을 다시 먹더라도 앞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저에게는 몇 해 전에 이미 제 곁을 떠나신 저희 아버지에게 다시 효도를 하고 잘해드리는 일, 그게 앞으로는 다시 할 수 없는 일이 돼버렸어요. 여러 가지 한 해를 보내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 곁을 지켜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열심히 표현하는 건 미루지 마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꼭 느끼시길 바라요. 오늘도 먼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0590님이 저한테 질문하셨는데요. 지혜 DJ, 라디오 진행 맡은 뒤에 생긴 습관 혹시 있어요? 라디오 진행 뒤에 맡은 습관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물을 좀 자주 챙겨 먹게 되는 거. 또 하나는 닥치는 대로 뭔가를 읽을 때마다 나 라디오 가서 이 얘기 해주고 싶은데 어떤 목적을 갖고 자꾸 뭔가를 읽게 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답변이 좀 됐나요? 송윤아 씨도 사연 올려주셨어요. 지혜 언니, 12월 들어 눈도 많이 오고 갑자기 온도가 많이 떨어져서 마음까지 추워진 것 같아요. 저희 아빠 생신이 12월에 있는데요. 예전에 아빠에게 상처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몇 년 동안 풀지 못하고 서로 불편하게 지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즘 저는 딸인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선뜻 먼저 나서서 손을 내밀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말인데요. 지혜 언니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빠 생신 축하드리고 지금까지 뒷바라지 해주신 거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유나 씨, 제가 지금 유나 씨 마음이 얼마나 부러운지 느껴지세요? 제가 아빠 생신 축하한다고 대신 전해드릴 테니까 아빠를 꼭 안아주는 역할은 유나 씨가 꼭 해주세요. 생신 축하드리고 사연 보내주신 유나 씨 고맙습니다. 토요일입니다. 한 편의 짧은 소설 만나는 시간이죠. 오늘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떠오르는 소설,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오헨리 작가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 만나볼 거예요. 역시나 오늘도 초대 손님 모셨는데요. 제가 이분 노래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노래방에서 얼마나 많이 따라 불렀던지 오랜만에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가운 거 있죠. 가수 한경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경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대로시군요. 정말요? 네, 진짜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많은 분들한테 그 노래 많이 못 들려드려서요. 네. 많이들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방송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공연을 통해서든 여러분들 좀 많이 찾아뵈려고 네.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고 움직이는 중입니다. 그러셨군요. 저
오디션 프로그램 통해서 한경일 씨 정말 오랜만에 만나 뵀잖아요. 한경일 나왔다! 이랬잖아요. 아, 정말요? 네, 정말요. 너무 반가웠어요.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방송을 통해서 제 모습을 확인했었는데요. 네.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평생 받을 응원과 그런 메시지들을 네네. 그날 다 받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전화기를 들고 살았어요, 거의. 정말 인상적이었고 너무나 멋졌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한경일 씨가요, 이게 얼마 만이에요? 단독 콘서트 계획하고 계시네요? 네, 제가 정규 앨범 발표할 때마다 네. 팬분들하고 공연을 했었는데, 네네. 그게 벌써 2006년도, 7년도 얘기예요. 세상에. 그래서 지금 뭐 횟수로만 따져도 7년 만에 네.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 같은데, 어떤 우리가 아는 그 거창한 콘서트라기보다는 네. 저를 기억해 주시는, 그리고 저를 여태까지 응원해 주신 팬분들을 위한 어떠한 그 보답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봤어요. 언제예요? 27일 날 이제 저녁에 공연을 하게 되고요. 네. 또 31일 날은 여러분들하고 새해 맞이를 하기 위해서 좀 늦게 시작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날 한경일 씨 울 것 같아요. 원래 그림상 그렇게 돼야 맞는데 네. 그날이 돼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요. 긴장되진 않으세요? 오랜만이라? 떨리죠. 네. 그쵸? 노래하는 게 떨리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공연장 가면은 제일 재밌는 거는 다 제 편이거든요. 그쵸. 무조건 제 편인 분들 앞에서 네. 공연을 하면 기분이 좀 달라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아주 오랜만에 느껴볼 생각을 하니까 네. 그 부분이 좀. 그러니까 그래서 가수분들이 이렇게 콘서트 하실 때 아주 방송에서 볼 수 없는 솔직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다 내 편들이 이렇게 응원해주고 계시니까. 이미지 메이킹, 이미지 관리를 딱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접근이 되니까 네. 그날만큼은 정말 제가 살아있는 느낌? 네. 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기대되네요. 한경일 씨를요, 저희가 오랜만에 모셨잖아요. 이렇게 선뜻 나와주신 이유가요. 워낙에 사랑을 노래하는 가수시다 보니까 오늘 만나게 될 이 작품, 진짜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 작품이 너무나 기대된다고 하시면서 선뜻 나와주셨대요. 저 너무 좋아요. 정말요? 네. 인생의 거의 70%에서 80% 정도는 사랑이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철이 들고 나서 가장 먼저 진지하게 해봤던 게 사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을 아직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랑은 항상 아프게 끝나지만 그 아픔들 때문에 제가 철도 들고 그러면서 그 사랑이 뭐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랑 얘기하면은 정말 수다 많이 떨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사랑인 거고, 네. 뭐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부부 간의 사랑도 사랑인 거고, 동료 간의 사랑도 사랑인 거기 때문에 다들 사랑 때문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들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토요일의 책 크리스마스 선물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첫 낭독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은 델러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녀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여요. 도대체 이 좋은 날, 델러는 어떤 고민 때문에 우울해하는 걸까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1 87센트. 가진 돈이라고는 이것이 전부였다. 그중 60센트는 1센트짜리 동전이었다. 채소를 사거나 고기를 살 때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실랑이를 해서 모은 돈이었다. 델러는 다시 한번 세어보았다. 틀림없는 $1 87센트였다. 내일은 크리스마스다. 하지만 델러는 낡고 조그만 소파에 엎드려 엉엉 우는 수밖에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다. 델러의 그 모습은 한 격언을 떠올리게 했다. 인생이란 흐느낌과 훌쩍거림 그리고 미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훌쩍거릴 때가 가장 많다. 그렇게 실컷 훌쩍거리고 난 델러는 새삼스레 방 안을 둘러보았다. 몹시 낡았고
형편없었다. 일주일에 $8짜리 아파트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아래층에는 언제나 텅 빈 우편함과 한 번도 울린 적 없는 초인종이 달려 있었고 그 옆에는 제임스 딜링햄 영이라는 문패가 붙어 있었다. 제임스 딜링햄 영이 일주일에 $30를 벌어들일 때는 문패도 제법 그럴듯해 보였다. 그러나 수입이 $20로 줄어든 요즘 문패의 글자는 왠지 초라하고 희미하게 보이는 듯했다. 주당 $20든 $30든 언제나 문패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부르는 사람은 델러뿐이었다. 제임스 딜링햄 영이 집에 돌아올 때면 언제나 짐! 하고 그의 애칭을 부르며 달려나가는 델러. 그럴 때면 이 보잘것없는 집이 환하게 밝아지는 느낌이었다. 오늘의 초대 손님 한경일 씨의 노래 지금처럼만 사랑하자 첫 낭독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이 진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네. 한경일 씨가 생각하는 진짜 사랑의 모습? 그러니까 노래 제목처럼 지금처럼만 사랑하는 가장 좋은 모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이 노래에서도 가사로 등장을 하는데요. 네. 욕심을 버릴 때 서로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니까 네. 서로 지금 모습만 보자.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를 기대하지 말고 제발 욕심 부리지 말자라고 하는데요. 역시 진짜 사랑하는 게 그리고 영원한 사랑하는 방법은 언제나 결혼식장에 가면 주례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해주시는 말씀처럼 네. 다른 사람이 서로 만났으니 제발 내가 원하는 욕심을 상대방한테 부리지 말아라 라고 하시잖아요. 네네. 그렇게 했을 때 좀 무게중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나치게 바라지 않는. 네. 맞아. 주례 선생님이 항상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참 근데 어려운 거 있죠. 네. 그게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한경일 씨가 했던 그 낭독에 보면은 네. 인생이란 흐느낌과 훌쩍거림 그리고 미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훌쩍거릴 때가 가장 많다라는 격언이 있었어요. 네. 한경일 씨의 지나온 삶을 쭉 돌아본다면 훌쩍거림, 흐느낌, 미소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은 차지를 했던 것 같아요? 4대 4대 2. 2가 뭐예요? 미소? 2가 미소인데요. 언제나 미소는 가장 마지막에 찾아오는 것 같은데 네. 그 미소가 조금 더 밝으려면 그 앞에 훌쩍거림 흐느낌이 좀 진하게 오더라고요. 그 좀 흐느끼고 훌쩍거리는 시간이 네. 적으면 미소도 좀 가벼워요. 네, 보니까. 네. 그게 인생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이렇게 벌써부터 인생을 다 산 것처럼 평가할 건 아니지만 언제나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슬슬 받아들이는 나이가 되는 것 같아요. 4대 4대 2는 그 커피 맛있게 탈 때 비율인데. 굉장히 달게 드시네요. 2015년에는 미소가 많아질 거예요. 한경일 감사합니다. 씨도 저도 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겪은 델러의 다음 이야기 만나보기 전에 일부 해피퀴즈 전해드릴게요. 이 사람은요. 10년 남짓한 짧은 작가 생활 동안 300편에 가까운 단편소설을 쓴 미국의 작가예요. 대표작으로는 예전에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마지막 잎새, 사랑의 묘약뿐 아니라 마녀의 빵 20년 후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책 크리스마스 선물을 쓴 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기 주세요. 1번 알퐁스 도데, 2번 기드 모파상, 3번 오 헨리. 힌트를 좀 주신다면? 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네네. 1번 알퐁스 도테, 2번 기드 모파상, 3번 모 헨리.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스마트폰 어플 반디로 해피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0825님께서 카밀라와 성시경이 함께 부른 머지않아 나에게 신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띄워드리죠. 카밀라와 성시경이 함께 했습니다. 머지않아 나에게 띄워드렸어요. 다시 우리의 책 크리스마스 선물로 들어가 보죠. 그런데 델러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훌쩍훌쩍 거렸다는 장면 소개해드렸잖아요. 왜 그런 거죠? 남편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고 싶은데 수중에 가진 돈이 음. 1달러 87센트밖에 없었어요. 네. 그동안 델러는 남편 짐에게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왔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녀가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훌륭하고 귀할 뿐 아니라 적어도 짐이 지닐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이런 선물을 하고 싶었는데 돈이 적다 보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 델러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갑자기 자신의 머리카락들을 풀어 헤칩니다. 이 풍성하게 길고 아름다운 갈색 머리카락이야말로 아내는 물론 남편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데 그 외에 소중하게 여기는 게 한 가지 더 있었죠. 네, 남편의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그리고 아버지가 짐에게 물려준 금시계요. 하지만 어울리지 않게 시계줄이 낡은 가죽끈이라서 사람들 앞에서 꺼내기가 좀 민망하죠. 그렇죠. 거울을 보면서 이 소중한 두 가지 머리카락과 금시계를 떠올리는 델러. 그녀는 울음을 멈추고 자신의 긴 머리를 따 올리고선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녀가 급히 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녀가 걸음을 멈춘 곳의 간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마담 소프로니, 각종 헤어 관련 상품을 팔고 삽니다. 계단을 달려 올라간 델러는 숨을 헐떡거리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덩치가 크고 지나치게 피부가 창백하고 쌀쌀맞은 마담 소프론이란 우아한 이름과 도무지 어울리지가 않았다. 무슨 일로 왔나요? 마담 소프로니가 쌀쌀맞게 물었다. 저 머리카락을 팔러 왔어요. 델러가 쭈뼛거리며 대답했다. 그 모자 좀 벗어봐요. 어디 한번 봅시다. 델러가 모자를 벗고 머리를 풀자 갈색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출렁거렸다. 마담 소프로니는 머리카락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20달러 드리죠.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을 익숙한 솜씨로 말아올리며 마담이 말했다. 20달러요? 어서 주세요. 잠시 후 20달러를 손에 쥐고 밖으로 나온 델러는 이 가게 저 가게를 기웃거렸다. 이제는 짐에게 선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게의 물건들을 바라보는 델러의 눈빛은 기대에 차 있었고 얼굴은 무척 밝아 보였다. 그리고 2시간이 지나 마침내 델러는 그것을 찾아냈다. 제니퍼 로페즈 Do You Know Where You Are Going To 띄워드렸습니다. 오늘은 오 헨리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 함께하고 있어요. 여자들한테 머리카락이라는 건요. 그냥 머리카락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요만큼 아주 짧은 길이를 다듬는 정도만 해도 잘려져 나가는 머리카락 보면 가슴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게 여자들인데 남자들은 그렇지는 않죠. 남자들도 사실 중고등학교 때 이제 머리를 짧게 자르잖아요. 맞아. 선생님 몰래 조금씩 길어놓은 네. 그 머리들을 억지로 자를 때 네. 역시 좀 비슷한 감정을 느끼긴 해요. 그랬었죠. 우리가요,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 사실 많아요. 요즘 같은 때는 뭐 붕어빵 같은 거 나눠 먹다가 하나 딱 남았을 때 너 먹어 이런 것도 있고요. 부모님들이 늘상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는 모습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죠. 한경일 씨도 뭐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 크든 작든 어떤 포기라는 걸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시간. 언제나 저는 연애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만, 네. 여자친구를 배려하기 위한 시간. 그래서 네. 제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스케줄. 네. 배려하기 위해서 보러 간다든지, 하여튼,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 덜 고생하도록, 네. 배려하기 위한 그런 양보? 되게 착한 남자 하시구나.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요? 왜요? 너무 여자가 이제 익숙하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엔 밀고 당겨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지금은 어떠세요? 연애를 하고 계신 상태인가요? 지금은 아닌데요. 네. 다시 사랑을 하게 돼도 네. 저는 그걸 아무리 깨달아도 그거는 네.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1부 해피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이 사람은요, 마지막 잎새, 사랑의 묘약, 마녀의 빵과 같은 명작을 남긴 미국의 단편소설 작가예요. 오늘의 책 크리스마스 선물을 쓴 이 작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주세요. 1번 알퐁스 도데, 2번 기드 모파상, 3번 오 헨리. 오늘의 책 크리스마스 선물을 쓴 작가는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스마트폰 어플 반디로 1부 해피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자, 이쯤에서 드디어 듣나요? 한경일 씨의 라이브를 한 곡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네.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오늘의 주제도 사랑이고 또 네. 12월 돼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해서요. 제 노래 중엔 사실 이렇게 어울릴 만한 노래가 흔치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팝송 한 곡 골라봤거든요. 네. 쉬, 그 영화 노팅힐의 OST였죠. 네, 그 잘 곡- 어울려요, 오늘이랑. 아, 그런가요? 네. 네. 그 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볼게요. She might be the face I can't forget, a trace of pleasure or regret. Maybe my treasure or the price I have to pay. She may be the song that summer sings, maybe the chill that autumn brings, maybe 100 different things within the measure of a day. She may be the beauty or the beast, maybe the famine or the feast, may turn each day into a heaven or hell. She may be the mirror of my dreams, a smile reflected in a stream. She may not be what she may seem inside her shell. Seems so happy in a crowd, whose eyes can be so private and so proud. No one's allowed to see them when they cry. She may be the love that cannot hope to last, may come to me from shadows of the past that I remember till the day I die. She may be the reason I survive, the why and wherefore I'm alive, the one I care for through the rough and ready years. And me, I'll take her laughter and her tears and make them all my souvenirs. For where she goes, I've got to be. The meaning of my life is she. Oh, she. 역시 최고예요,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사실 이 시간이 노래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토요일마다 바쁘세요? 여기서 또 약속 잡아야지. 토요일마다 바쁘세요? 괜찮으시면 좀 네. 나와주세요. 언제나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안 그래도 오늘 네. 제 노래 내 삶의 반이라는 노래 네.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해 주시니까 네. 그걸 준비할까 했는데 네. 그것도 어, 좋았겠다. 다음에는 그 노래를 꼭 들려드릴 수 있도록 네,
준비를 감사합니다. 해볼게요. 그럼 저희는 밖에서 수첩 들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남편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판 델러. 이후 그녀는 거리를 다니며 가게 안 물건들을 유심히 살펴봤고요. 드디어 2시간 만에 남편 짐한테 어울릴 만한 그것을 찾아냈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가게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 짐에게 딱 어울릴 것 같은 그것은 디자인이 산뜻하고 고상한 백금 시계줄이었다. 번쩍번쩍 화려하게 빛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품격을 은은하게 드러내는 것. 물건 역시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런 은은한 것이 더욱 값지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법이다. 델러의 눈에는 그 시계줄을 찬 짐의 모습이 보였다. 짐이 가진 고상한 시계에 이 시계줄을 달면 이제 짐은 어디에서건 당당하게 시계를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 짐이 얼마나 품격 있고 우아하게 보일까? 그 시계줄을 보자마자 그녀는 이거야말로 짐의 물건임을 알았다. 그것은 짐과 비슷했다. 정숙함과 고귀함. 이것이야말로 둘 모두에게 딱 어울리는 표현이었다. 델러는 21달러를 낸 다음 나머지 87센트를 가지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 잔뜩 들떠있던 델러는 이성과 분별력을 약간 되찾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요리조리 뜯어보았다. 이제 그녀의 머리는 꼬불꼬불한 짧은 머리카락으로 뒤덮였다. 설마 짐이 날 보자마자 기절하진 않겠지? 아니, 어쩌면 나를 미워할지도 몰라. 델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틀림없이 코니 아일랜드 합창단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여자 같다고 할 거야.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걸. 1달러 87센트로 대체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 송유나 씨의 신청곡 수잔 잭슨 에버그린 띄워드렸어요. 한경일 씨와 함께 크리스마스 선물 낭독해드리고 있어요. 아, 남편에게 이렇게 소중하고 고귀한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포기한 아내의 모습 보니까 이 뭉클함, 네. 이 짠함. 네. 한경일 씨는 누군가에게 해줬던 선물이나 네. 받았던 선물 중에 왜 기억에 남는 것도 있고 아니면 너무 흔한 것들을 이렇게 늘 누구나 주고받는 거 선물들을 줘서 기억에 남지 않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제가 받았던 선물은 네. 팬분들이 자주 이렇게 자수를 놔서 선물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제 사진을 그대로 자수를 넣으신 거예요. 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럼요. 그림도 아니고 사진에 명함, 뭐 그런 얼굴. 아, 나 이제 이해한 거예요. 지금 사진으로 그 자수를 넣었다는 거. 네네네. 아. 그게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아직도 그 뒷 이야기를 듣고 네. 정말 고맙고 죄송하고 놀라운데 그분이 그거 하느라고 시력이 안 좋아지셨대요. 너무 꼼꼼하게. 아니, 그럴 만한 작업일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아직도 간직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사진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다 한 땀 한 땀 실로 웬일이야. 만들어져 있는 그거더라고요. 사실 감동시키는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네, 저는 이 한 번으로 족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거는 정말 이사 가실 때마다 네. 잘 간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잃어버리지 않게. 그런 가보로. 보물줄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아, 부러워라. 아, 그러시군요. 아내의 짧아진 머리 그리고 그 시계줄을 선물을 남편이 봤을 때 남편의 반응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시죠? 이어지는 이야기는 2부에서 전해드릴게요. 지혜의 행복산책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문제의 소설 속 음악 이야기 크리스마스 선물과 떠나는 행복산책. 아마 오늘 내일 거리의 상점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려는 사람들로 분주하겠죠? 자녀에게 줄 깜짝 선물을 준비하는 부모님들, 사랑의 징표를 고르느라 이것저것 보면서 망설이는 연인들의 설레는 표정이 눈에 선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이 선물은 결국은 나를 위한 선물이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 그로 인한 행복감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니까요. 돈의 가치를 떠나서 가장 귀한 선물은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담긴 선물 아닐까요? 오늘 저의 추천곡 스위스로우 12월의 이야기 띄워드려요. 스위스로우 12월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1부 해피퀴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오늘의 책 이 작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게 문제예요. 1번 알퐁스 도데, 2번 기드 모파상, 3번 오 헨리.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스마트폰 어플 반디로 해피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시간 빨리 가죠? 금방 가네요. 네. 그렇죠. 크리스마스 선물 이어지는 낭독 2부에서도 기대해 주시고요.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 저와 한경일 씨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